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팩토리얼 에너지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에 연구 거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현대차는 팩토리얼과 함께 배터리의 셀, 모듈, 시스템뿐만 아니라 배터리 양산과 전기차 적용 단계까지 통합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팩토리얼 투자에 앞서 미국의 솔리드 파워와 SES 등 전고체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2025년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고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추가 관세 부과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철강회사 뉴코아가 지난 3월 미국 정부에 상무부가 한국 철강 기업에 대해 부과한 관세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뉴코아는 한전이 값싼 전력을 공급해 제조사에 간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한국산 후판이 가격 경쟁력을 얻어 미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한국 기업에 대해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무부는 조사 결과 한국전력거래소의 철강 구매 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며 상계 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체코 외교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부산의 신고리 원전을 찾았다는 기사인데요. 주한 체코 대사관에 따르면 드보르제 외교부 차관은 지난달 기장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현장을 살피고 원전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노형으로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으로 입찰할 APR-1000과 같은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체코 외교부 에너지 안보 특임 대사가 신고리 원전을 방문하는 등 한수원의 원전 기술에 관심을 표한 바 있어 체코 원전 수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병용 덕으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 이제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이러한 기사였는데 네.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또 개발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력을 확보해 놓으면 네. 예, 같이 배터리 업체들이랑 협력하면서 원천 기술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는 거고요. 이게 주목할 점은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거잖아요. 네. 예, 전고체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라고 이제 불리우죠. 이제 뭐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원래 전해질이라는 이제 액체가 네. 흘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전류가 생기는 건데 그 전해질을 고체화한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럼 뭐가 좋냐? 안전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밀도가 높아가지고 빨리 충전되고 에너지도 많이 쓸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 해외 유력 자동차 업체들, 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너도 나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현대차가 그럼 바로 되느냐? 네. 이게 이제 또 저희 최근에 덕우루의 기사를 보면 포드의 수석 부사장이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얘기가 지금 현대차의 투자 과연 뭐 전고체 배터리 바로 되는 거야? 라는 걸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말을 했죠. 전고체 배터리 좋다. 근데 2030년 이후에나 아직 멀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포드도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고체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한 상태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SK온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LFP 배터리로 가겠다. 지금 SK온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예, 이 얘기를 빗대어 보면 현대차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배터리 에너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10년 뒤 계속 전기차는 팔릴 거니까 예, 뭐 앞으로 점점 더 탄소 중립 중요한 과정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전기차랑 수소차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 문제인데 지금이야 이제 뭐 약간 저렴한 이제 LFP 뭐 리튬 배터리들이 주로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그것들은 항상 단점인 게 불안정하고 주행거리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걸 끊임없이 개발하기 늘리기 위해서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은 어렵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양산보다는 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투자다. 그 최소 10년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사에서도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다 뭐 개발 상태인 거고 아직은 이제 또 상용화가 되지는 않은 단계잖아요. 근데 또 이제 10년 뒤에도 어려울 거다, 상용화는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또 이유는 뭔가요? 이게 워낙에 기술력들이 어렵고, 예, 그다음에 그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LG나 삼성이 투자한 기업도 있거든요. 예, 뭐 다 뭐 있어요. 보시면 몇 군데 이제 대만 기업도 있고, 일본 스타트업도 있고 하고 있는데 샘플,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한테 샘플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지금 올 연말 내년 초에 샘플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1차 샘플이거든요. 가서 그래서 굉장히 뭐 이르면 뭐 5년 안에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니면 2025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전문피 전망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상용화가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 막상 써보면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안정화되고 진정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2035년, 뭐 2035년, 뭐 10년, 2030년 이후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들은 자금 끌어모으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좀 기간을 좀 번 거죠. 아직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만들면서 확보한 단계다. 그리고 상용까지는 한 10년 정도 봐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까지도 지금은 어려운 단계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산하고 나서 실제 자동차에 탑재해 봐서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괜히 뭐 쉬었다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안전성에 있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강 관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뭐 미국이 일본이나 뭐 경쟁국들한테도 규제 완화를 해줘서 사실은 뭐 우리 철강 수출에도 영향이 있다. 이러한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 뉴코아가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철강 기업들은 그럼 얼마나 좀 타격을 입게 되는 건가요? 이 전기료 문제인 거잖아요. 예, 전기료에 끊임없이 미국의 기업들은 한국 그러니까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철광석 같은 걸 들여와서 뜨거운 물에 녹이는 것도 있고요. 녹일 때 다른 제품 이제 뭐 석탄도 돌리고 쓰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전기로라고 하죠. 전기로 해가지고 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이제 우리 이제 선을 만들건 예, 붉은 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철강 제품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항상 미국 업체들이 한국은 항상 한전은 이제 국가 기업이니까 공기업이니까 아니 너무 싸게 예, 전기료 해줘가지고 포스코나 현대차나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이 그런 싼 전기료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판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종의 보조금 아니냐. 우리 그 미국 협정상 보조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이게 뭐 이번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한번 해가지고 또 판결했죠. 미국 상무부에서 이거는 보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근데 이번에 또 해서 또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기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제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기료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원가 이하의 전기료가 제공하면 항상 통상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압박에서 온 거냐, 아니면 이제 전기료 인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이렇게 명분을 내세운 거냐라는 거는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제든지 이 전기료 보조금 성격의 문제는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한 번 넘어갔지만 또 미국이 요즘 워낙에 자국 중심이 가다 보니까 네, 그쵸. 항상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상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이렇게 좀 그렇죠. 딴지를 걸 수 네. 있는 소재가 될 수 왜냐면 있는 거네요. 특히 처방 제품 뭐 또 이어서 하시겠지만 처방 제품은 항상 그 물론 품질 경쟁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끊임없이 이제 그 자국 업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한테 그런 일종의 그런 비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딴지를 거는 철강이 거죠. 사실은 뭐 모든 산업에 필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네, 하죠. 반응을 예, 하는 예.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상무부가 또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우리 철강사 13곳의 열연 코일에 대해서는 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 맞아요. 네, 네.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처방석 이런 코코스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 넣으면 저희들이 이제 TV에서 보는 가느다란 선 나오게 부분이 나오는 이게 바로 이제 그 피그 아이론 해가지고 선철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가열 뭐 눌러주거나 아변하면 이게 소위만 냉연 코일이 되고 이제 핫 코일 해가지고 이제 열연 코일이 되는 건데 이제 일종의 반제품입니다. 저희 이제 길가보다는 이제 자동 고속도로에서 이 엄청 큰 트럭에 동글동글 말린 예, 두루마기 네. 화장처럼 말린 거 딱 하나 볼 수 있는데 저게 바로 열혈 코린이거든요. 예, 근데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보기에는 저거 뭐 큰 트럭 저거 하나 실렸네 그런데 아닌데 그거 보면 그냥 차. 예, 종종은 아닌데 가끔씩 그런 사고가 있어요. 이렇게 풀려가지고 되게 네. 이렇게 이게 몇십 톤짜리 무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게 일종의 그 반가공품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자동차 강판 잘라서 자동차 네. 강판도 쓰고 그다음에 저기 뭐 건설 자재도 쓰고 잘라 쓰는 거거든요. 그걸 다. 이 제품이 근데 지금 중국이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수요 떨어지고 너무 많은 업체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 업체가 놨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산 제품 많이 팔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한국산 기업들 철강 제품들은 보면 여름 코일 보면 제품 질은 좋아요. 근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지금 미국 항상 지금 전기 좋아가지고 자동차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예, 뭐 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자꾸 한국산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딴지를 건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정도 부과한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대세 지장 없습니다. 네. 워낙에 미국 그 처방 업체들의 그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마디로 좀 약간 텃세를 부리는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분위기네요. 이게 뭐 처방 제품이 아무래도 좀 환경에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잘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의 업체들 몇 곳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팔아야겠는데 중국산은 이래저래 막을 수 있는데 한국산은 FTA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팔리니까 우리 집 거 좀 써줘 대신 좀 관세를 대신에 이제 좀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 얘기는. 네, 여기까지 이제 철강 관세와 관련한 이슈를 짚어봤고 이제 또 수주, 네. 원전 수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폴란드 원전에 이어서 이제 좀 체코도 가능한 게 아니냐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체코 수주도 이제 미국, 프랑스와 역시 3파전을 치를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일단은 탐색 단계인 것 같은데 이 한손이 또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수주전에 뛰어들게 될까요? 일단 이거에 앞서서 약간 욕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네. 폴란드 원전 너희들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네 31일 날 네. 이제 뭐 이것저것 취재 보니까 뭐 아무래도 미국한테 네. 미국한테 돈도 됐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 미국을 만나면서 급선회한 분위기고요. 일단 정리하면 6개 원전은 폴란드가 가져갔고요. 네. 미국이 가져갔고요. 미국이, 예. 네. 그래서 뭐 두산은 거기 에스팅하우스랑 같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그 이번 30일 날 와서 LOA 한 건 또 뭐냐? 네. 민간 발전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네, 네. 이제 또 한다는 건데 뭐 논란은 좀 있어요. 예, 논란은 있는데 뭐 미국에서 또 혹시 그 원전 기술 수출 허락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는데
일단 폴란드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지금 더 기사 보면 이제 조만간 또 미국 저기 폴란드 가서 이 후속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선후의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에 실패를 했지만 민간 차원에서 혹시 그것도 이제 사실 폴란드 정부가 입김 작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먼 얘기 같지는 않고요. 체코도 비슷해요. 폴란드랑 전략이. 예,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동유럽 업체들이 이제 동유럽 기업들, 동유럽 국가들이 좋아하는 건데 원전 비용을 우리 돈으로 찍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금 지원 해줄게. 아, 네. 예. 대신 돈은 전기료를 받자. 그냥 운영까지 맡은 거죠. 운영까지 하면 계속 몇십 년 동안 받자, 불리지 않습니까? 네. 돌리면 전기료 나오잖아요. 그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유럽 국가, 돈 없는 국가들,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네. 좀 재정이 열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거기다 기술 이전도 해주고. 네.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뭐, 폴란드는 유사합니다. 미국, 한국, 프랑스. 세 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약 8조 원 규모. 하고 네. 있고요. 뭐, 그 전체에서 또 소형 원전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체코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원전이 우리 한수원이랑 그 이번에 와서 외교부 차관이 본 게 뭐냐면 한수원이 이번 체코 원전 입찰할 때 그 제출한 그 AR 1000이 APR 네. 1000과 유사한 형태의 원전이에요. APR 뭐 1400 노형기인데 이걸 봤다, 이거 신고리 원전 이제 5, 6호기인데 봤다는 거는 일단 상당 부분 관심이 있다는 거고 직접 보고 정말 안전한지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뭐 사업자 선정은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네. 예, 발표하고 아마 착공은 2029년, 그다음에 2036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좀 지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섣불리 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것도 미국이랑 한국 입하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뒤늦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게 늦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뭐 온 거를 발표하진 않죠. 그냥 상대 이제 경쟁사 업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굳이 한수원 이걸 알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차관이 가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그걸 찾아가지고 기사를 쓰게 된 거죠. 한수원 확인해 보니까 네. 예, 정확한 일정도 좀 알려줬죠. 네. 그러니까 SNS를 활발히 하시는 네, 그 차관님에 의해서 네. 밝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체코 수주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좀 기사를 후속 기사들을 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그리고 철강 관세, 또 이어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